2023년 2월 대한민국 격투기 커뮤니티는 UFC 존 존스의 복귀 전보다 더 뜨거운 논란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황인수와 명현만의 시합 직후 불거진 일명 석고 핸드랩 의혹입니다. 국내 최정상 헤비급 킥복서 명현만의 얼굴을 단 한 경기 만에 안아골절과 코뼈 골절로 무너뜨린 황인수의 주먹. 그것이 순수한 근력의 산물인가, 아니면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딱딱한 테이핑이 결과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황인수가 윤태영과 맞붙는다면 이 핸드랩은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타격 기술을 넘어 로드 FC의 핸드랩 규정과 그에 따른 물리적 파괴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너클 파트의 테이핑을 허용하는 규정 하에 황인수와 엄격한 유니파이드 룰 하에 황인수는 전혀 다른 파이터일 수 있습니다. 윤태영은 과연 이 강화된 주먹을 견딜 수 있을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가상 대결을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3년 발생했던 핸드랩 논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명현만 선수는 수십 년간 입식과 MMA를 오가며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헤비급 선수들과 싸웠음에도 황인수전처럼 얼굴뼈가 함몰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적은 없었습니다. 시합 직후 황인수의 유독 커 보이는 주먹과 명현만 아내의 SNS 폭로가 이어지며 팬들 사이에서는 석고를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스펙터의 확인 결과 실제 석고 물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팩트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로드 FC의 독자적인 핸드랩 규정 아티클 4입니다. 미국 주체육위원회 NSAC 나 대부분의 국제단체 규정은 정권, 너클 파트, 보호를 위해 붕대, 거즈만 허용하고 테이핑은 손목과 손등 고정용으로 제한합니다. 정권 위에 테이프를 감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러나 로드 FC 규정은 한 손당 너비 1인치 테이프를 10피트, 약 3m 이하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너클 파트에 테이핑을 겹쳐 감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쟁점입니다. 붕대 위에 테이프를 여러 겹 덧대어 압축하면 땀과 굳어지면서 마치 석고 깁스처럼 단단해지는 경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리학적으로 타격면이 단단해질수록 충격량의 전달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즉, 황인수의 핵주먹은 타고난 근력의 규정이 허용한 하드캐스트 효과가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역 헤비급 김명환 선수 또한 이러한 방식이 펀치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변수를 황인수 대 윤태영 대결에 대입해봅시다. 로드 FC 룰, 테이핑 허용, 적용 시 만약 두 선수가 로드 FC 케이지에서 붙는다면 황인수는 논란이 되었던 그 두껍고 단단한 핸드랩을 하고 나올 것입니다. 이는 윤태영에게 재앙에 가깝습니다. 윤태영이 아무리 스텝이 좋고 회피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단단하게 보강된 정권이 턱이나 관자놀이에 스치기만 해도 뇌진탕이나 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현만의 안아골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윤태영의 가드 위로 펀치가 꽂혀도 충격이 뇌로 전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황인수의 한방 변수는 5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며 윤태영은 타격거리 자체를 극도로 벌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유니파이드 룰, 너클 테이핑 금지, 적용 시 반면 두 선수가 컨텐더 시리즈나 해외 기준에 엄격한 룰로 붙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클에 테이핑을 할 수 없고 오직 거즈만 사용해야 한다면 황인수의 주먹은 돌에서 글러브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5년 9월 컨텐더 시리즈 패배를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당시 황인수는 미국 규정에 따라 테이핑 없는 핸드랩을 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패디 맥코리를 KO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테이핑 효과가 제거되었을 때 황인수의 펀치력이 살인적인 수준에서 견딜만한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윤태영은 맷집이 약한 선수가 아닙니다. 강화 효과가 사라진 황인수의 주먹이라면 윤태영은 카운터를 칠 과감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술적 결론, 결국 이 대결의 승패는 어떤 링, 어떤 규정에서 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황인수는 최근 정문홍 대표의 유튜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경기를 언급했지만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클 테이핑을 하지 않고도 상대를 KO시키는 것입니다. 윤태영 입장에서는 황인수의 오른손을 글러브 낀 주먹이 아니라 둔기라고 가정하고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윤태영은 오토니전에서 보여준 킥게임을 극대화하여 황인수의 주먹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바디와 하체를 공략하는 비접촉 타격전으로 3라운드를 끌고 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사실 두 선수의 악연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태영은 이미 과거 인터뷰를 통해 황인수를 향해 인수야 쫄았어? 나랑 맞짱 뜨자 라며 원색적인 도발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태영은 로드FC에서 파죽의 5연승을 달리며 타이틀샷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던 준비된 컨텐더였습니다. 단순한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체급 위 챔피언에게 대놓고 맞짱을 신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황제위 반응은 침묵 혹은 무시였습니다. 팬들이 황인수에게 실망했던 진짜 이유는 윤태영의 도발을 무시한 태도 그 자체보다 그 직후 보여준 엉뚱한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5연승 중인 팔팔한 현역 랭커 윤태영의 도전은 급이 안 맞는다며 외면하더니 뜬금없이 은퇴한 지 한참 지난 UFC 레전드 스턴건 김동현을 콜아웃했기 때문입니다. 격투기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강한 상대는 피하고 이름값 높은 은퇴 선수만 찾느냐. 윤태영이 무서워서 김동현 뒤로 숨었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적수는 링 위에 있는데 링 밖에 셀럽을 쫓는 모습은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는 황인수가 윤태영을 내 아래라고 치부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윤태영은 그 무시를 견뎌내고 로드FC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했고 페레이라를 잡은 오토니마저 꺾으며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황인수는 컨텐더 시리즈 패배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제 쫄았냐?는 윤태영의 질문은 과거의 도발이 아니라 황인수의 심장을 겨누는 현실적인 비수가 되었습니다. 명분은 윤태영에게 넘어왔습니다. 황인수 선수, 이제는 더 이상 김동현이나 페레이라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윤태영을 보십시오. 결국 과거의 침묵이 거대한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시 황인수는 아직 레벨이 안 맞다는 뉘앙스로 윤태영의 도발을 흘려들었지만 냉정한 데이터는 지금 윤태영의 커리어가 그 레벨을 이미 넘어섰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페레이라를 잡은 오토니를 꺾은 시점에서 윤태영은 더 이상 황인수가 선택해서 싸워주는 도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황인수가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도전해야 할 검증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제 팬들은 김동현을 부르던 황인수의 입에서 윤태영이라는 이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할 곳 없는 외나무다리, 과연 황인수는 이 불편한 현실에 응답할까요? 황인수의 주먹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강력함이 온전히 본인의 힘인지 아니면 3m의 테이프가 만들어낸 마법인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보고 싶어합니다. 논란이 될 만한 핸드랩 없이 오직 맨 주먹의 실력으로 웰터급 챔피언 윤태영과 맞붙는 황인수의 모습을 말이죠. 과연 윤태영은 딱딱한 주먹 위 공포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황인수가 규정 안에서 만들어낸 파괴력으로 또 한 번 뼈를 부러뜨릴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